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지속되는 이 추운 날씨. 예.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좋겠습니다. 다니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이 복장도 좀 따뜻한 걸로 입고 나왔습니다. 아, 잘했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아이템은 이 한국의 대잠 초계기, 그것도 6대나 들어온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이템 자체가 말씀해드린 아이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차 중심으로 많이 이제 해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걸로, 좀 신선한 걸로. 그래서 준비를 한 게 대한민국 이제 해군이 2018년도 6월 25일 날 기존 결정, 도입 결정을 한 해군 지금 현재 항공사령부 작년에 그렇죠. 창설됐습니다. 여름에 네네. 창설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 포세이돈 포세이돈. 아주 최신 대잠 초계기 야. 6대를 발주한 것 중에 1호기가 네네. 조만간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 6대 중에 첫 번째 1호기가 들어온다. 그 1호기에 대한 그 사진은 네네. 어떤 모습은 어떤 인터넷상으로 작년 1년 전에 네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그쯤에 많이 공개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고 현재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항공기를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은 테스트 비행을 거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만 1년 후에는 이제 딜리버리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걸 1호기를 첫 번째 거를 받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3월 달 3월에 이제 딜리버리 인도를 받는다고 이제 됐는데 네. 그래도 또 좀 뭔가 좀 미진해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 약간의 좀 우리 승무원들 해군 항공사령부의 승무원들의 어떤 뭐 이렇게 비행 훈련 네네. 어느 과정이 조금 더 미진한 게 있는지 예. 2달 딜레이 돼서 5월 달. 5월 달로요. 예, 5월 달에 이제 우리 그 포항 기지로 이제 올 거예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네네.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2025년까지 6대가 다 전달이 끝나는 거죠. 아, 이 전까지는 프로펠러 대잠 초계기였죠. 현재 오늘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해군 항공사령부가 운영하는 거는 P3C 1차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68년도에만 1968년도에만 그 썩은 항공기를 우리가 골라서 미국의 저장소 항공기 저장소에 가져와서 우리가 카이에서 개량한 T3CK. CK.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8대가 있는데 이 발주하게 된 동기 최초의 이 P8 포세이돈을 우리가 발주하게 된 동기가 네. 2016년도 8월달에 북한이 갑자기 SLBM을 이제 테스트 쐈죠. 네네네. 아직까지는 뭐 실용화된 얘기는 없는데 실전 배치나 근데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왔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모습들이 전략 무기의 모습이 그래서 상당히 그때 놀랬죠. 최근에 뭐 드론 사태가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신형 초계기가 있는데 저거 빨리 사자. 그리고 운영 방식이 다르고 어떤 비행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최신 대잠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2년 만에 2018년도에 기존 결정을 해버리죠. 아, 그랬군요. 2018년도에 결정한 것이 네. 드디어 이번에 5월에 들어온 겁니까? 5월달에 이제 첫 번째 1호기가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아,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들어올 이 대잠 초계기, 네. 얘가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어 대잠 초계기, 대잠 초계기. 잠수함을 찾아서 경멸하는. 어. 1차 목적, 운영 목적이 이제 잠수함을 찾아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서 경멸을 하고 네네. 파기를 하는 거죠. 격침한다든지 여러 무장을 사용해서. 두 번째 평상시에는 대수상. 수상 점토함이 이제 뭐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 작전을 위해서. 네. 그럼 유사시에 역시나 이제 그것도 타격을 가하는 거죠. 미사일, 하품 같은 미사일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완전한 평상시에 네. 뭐 조난된 뭐 이렇게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 그거를 이제 뭐 경찰, 해경을 요청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수색을 한다든지 구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평상시 유사시 뭐 상당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1차 목표는 역시 잠수함을 찾아서 경멸하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이 포세이돈이 네. 주로 이 북한의 잠수함을 찾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까? 1차 목표는 그거죠. 역시 그 위협이 2016년도 SLBM을 이제 수중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플랫폼 완성이 사실상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초도함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 1번함은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이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차후에 어떤 이 북한 전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중국이나 뭐 러시아 잠수함들이 많으니까 그거 역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력이죠. 왜냐면은 그동안에 16대를 이제 뭐 P3C, CK를 이제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해군에서 처음에 이 전력 그 목표가 대수가 32대까지였어요. 아, 목표가요. 예, 그 정도 보유해야만
예. 동해, 서해, 남해를 남해. 골고루 그 24시간 커버할 수 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예산이 항상 제한되니까 예. 16대에서 머물고 있었죠. 그것도 터보 프로. 예, 터보 프로브로.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6대 발주항에 들어오면은 좀 전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운영 방식이 틀리고 제트기 아닙니까? 예, 전술 방식 틀려요. 얘는 이제 높은 데서 하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탐지하는 게 예. 그 사용하는 그 어뢰도 틀리고. 그래서 뭐 어떤 전술상의 차이가 이제 큰 거는 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전력 기존 전력에 예. 그 B3C 1차 도입 8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직접 우리가 돈을 내고 발주를 해서 잘 만들어서 들어왔고 또 최근에 대한항공에서 개량도 잘 해서 네. 그 비행기가 좀 멀쩡해 좋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P3CK CK. 카이에서 개조한 거 예, 예, 예. 이게 1968년도에 미국에서 록히드사에서 제작한 거를 미 해군이 운영하던 거를 네, 네. 운영 수명이 다 끝나니까 사막에 처박은 거예요. 아, 이거는 마치 폴란드에서 T-72를 우크라이나로 다 처분한 그것과 같겠네요. 그거보다 더 심한 아, 거예요. 그거보다 심하다. 어느 정도였냐면 아. 이 항공기를 예. 사업을 이제 착수해서 인수를 이제 일단 항공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가져와서 뜯어서 개조를 해야 되는데 비행할 수 있게끔 센서도 넣어야 돼, 새로운 센서도 넣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딱 다 비행기를 까발겨 보니까 너무 썩었어? 그 썩었다는 표현이 그 옛날에 이제 미 해군이 운영할 때 승무원들이 운영할 때 그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화장실에 그 당시에 막 그 오물이 예. 그 배출되면서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제대로 안 치우면 항공기도 역시 아, 뭐 더덕더덕이 완전히 예, 그런 눌러붙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기내를 뜯어보니까 밑에 막 그 배선 밑에 막 다 그냥 뭐 온갖 때와 막 근데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1차로 그거를 깨끗하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네. 이제 카이에서 아주 엄청나게 뭐 마스크들 쓰고 고생들 많이 했다고 이제 아예 카이의 공식 간행물에 나와요. 아예 그냥 반 페이지로. 아, 그래요? 그 자료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반 페이지로 나오는데 오물 얘기, 오물. 그게 다 오물 얘기야. 그 표현 자체가 이제 오물이지 이제 우리 그 화장실에 그 이제 옛날 예. 재래식 화장실에 그런 모습이겠죠. 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건데.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당신께서 내가 본 네. 거지 뭐 이게 경험을 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경험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예. 그 이제 항공기들이 이제 제주 해군기지, 제주 6.15 대대에 배치가 돼서 6대가 배치돼서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탑승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2013년 이전에는 제주 그 항공기지에 6.15 대대에 그 좀 깨끗한 P3C가 있었는데 네. 또 P3CK가 생산된 지 얼마 안 되는 개조했지만은 또 네네. 새 거라고 또 글로 배치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승인을 해줘가지고 해군에서 네. 그래서 탑승을 이제 갔어요. 네. 그 제주 공항이에요, 공항. 어. 가서 한쪽에 있죠, 부대는. 네네네. 탔는데 내리라고 하더라고. 지금 방금 탔는데 내리라고? 엔진이 시동이 안 걸려. 그 정도로 어디서 놀랬어요. 이게 웬만한 그 군용기가 대한민국 공군이나 해군, 육군 포함해서 항공기가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가동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와, 군용기가 그렇게 그만큼 그게 항공기가 구조적으로 중고 항공기를 개조했기 때문에 네. 결함들이 좀 요소요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탔습니다. 옆에 걸 이제 갈아타라고 해서. 예. 그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야 저건 비행이 이게 안 되니까 하푼 미사일 장착한 거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무장 제거하자고 또 옆에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비행이 안 되니까 출격 비상 출격이 안 되니까 뭐 예. 하푼 미사일을 떼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옆에 걸 탔는데 예. 기내를 들어갔더니 2013년 기준이지만 들어갔더니 이게 군용기인데 기존에 P3C는 안 그랬는데 이게 CK 중고기를 뜯어보시다 보니까 이런 널판지가 들썩들썩 복도 들썩들썩 베냐판 말 그대로 무슨 이게 아무리 중고 항공기를 개조했지만 이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나. 야. 물론 이제 센서를 이제 그 운영하는 센서를 이제 감지하는 운영하는 그 컴퓨터나 이런 이제 화면 예. 그 기내 그게 있어요. 그 이렇게 앉아서 이제 운영하는. 네네네. 거기는 뭐 장비를 새 걸 넣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기내 전반이 썩었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그 소나를 이제 이렇게 배출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네. 근데 P3C하고 틀려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네. 대걸레 같은 걸로 대걸레 어떻게? 대걸레 같은 걸 밀어서 이렇게 배출해야 돼 밑으로. 뭐 거기다 장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야 이렇게 차이가 나나 같은 P3C 그 오라이언 시리즈인데 네. 중고기라고 이렇게 차이 나나 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얘는 그 먼저 P3C 버전이 아니라 B
브라보 버전, 그 먼저 버전이에요. 먼저 버전. 그 기내가 좀 틀려. 창문도 없고 답답해. 아. 근데 그거를 또 미국의 사막에 보관한 걸 또 돈 주고 사왔는데 가져와 보니까 막 그동안에 이제 사막에 보관하는 걸 꺼내 가지고 한국에 가져온 겁니까? 어렵사리 이제 비행을 해와요. 미 해군 이제 어떤 그 조종사들이 예. 비행을 해오죠. 그래서 받았어요. 네. 받은 다음에 이제 개조해야 되니까 공장에 넣어놓고 라인에 넣어놓고 이제 다 뜯어야 되잖아. 우리 일반 뭐 뜯듯이. 네네. 보니까 뭐 오물이 잔뜩 있고 막 냄새 나고 막 먼지가 날르고 아. 그거를 뭐 아주 힘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는 지금 우리가 그 P3C에 쓰는 센서 네. 그 그대로 규격에 맞춰서 넣은 거죠. 아. 그거를 이제 카이에서 잘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13년 얘기입니다. 네. 지금 2023년이죠. 벌써 뭐 근데 10년 전이에요. 근데 벌써 재작년에 네. 2021년도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은 관련된 예. 이 중고 항공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오래 사용 못 한다. 2030년에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 아니 2030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운영 수명 연한이 이제 목표 그 수명 연한이 있죠. 일단 비행을 안전하게 하면은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내부는 뭐 불편한 건 저 개인적인 뭐 민간인 생각이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지. 예, 근데 뭐. 센서는 작동이 되니까. 운영 목적으로는 뭐 잠수 이상이 없다. 예, 뭐 비행하는 데는 뭐 얘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럼 뭐 좀이라도 더 써야죠. 근데 제가 볼 뭐 때는 전투기도 아닌데. 이 예정대로 발표한 대로 그 보고서에 나온 대로 2030년에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되고 8대. 더 이상 운영하면 안 돼요. 8대. 예. CK가 지금 8대입니까? 그리고 기존에 C형은 8대 따로 있는데 걔는 문제가 없어요. 아, 그냥 예, 걔는 더 써도 돼요. 어. 성능 계량도 했고 어떤 전자장비. 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포세이돈이 지금 들어오는 게 저는 천만다행이다. 빨리. 아, 그래요. 예.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네네. 예를 들어서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우리 그 하와이에서 림팩 훈련하죠. 네, 림팩. 그러면 참모총장이 그 포세이돈 타고 갈 수가 있어. 어. 뭐 공군의 공중급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여객기에 탈 필요 없이. 아, 그걸 타고. 아 예를 들어 들어오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아, 그거 타고 그래요? 좀 자랑 좀 해야 되니까. 아, 또 제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해군한테 나도 이거 샀어. 너 이거 주력기 나도 이거 샀어. 있어. 그다음에 또 다른 주변 국가한테 보여주려고. 야, 아, 또 가오 좀 살아야죠. 나도 예. 제트 대잠초에게 나도 드디어 이제 장만했어. 그러면서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 일을 만들어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격려도 하고 훈련에 이렇게 참관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예상이 돼요.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차후에 뭐 내년 내후년에 네. 그걸 타고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뭐 그중에 이제 그런 거 한 대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다행히도 그래도 이 포세이돈이 기존의 그 보잉사의 737 네. 대시 800이나 900 여객기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대한항공 네네. 그 여객기의 어떤 그 동체하고 준할개를 이렇게 일종의 개조해서 만든 군용기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국내 어떤 정비하는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 어떤 조정 그 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도 민간 쪽에 대한항공이나 네. 아시아나항공에 네네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공군에서는 조기용복이 737 네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운영하는 데는 좀 편리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군수 지원도 그렇고. 아, 그렇군요. 예, 기존의 P3C보다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왜 대잠 초계기를 6대나 들여올까? 이거 오버 아니야? 원래는 이제 이게 그 P3C로 기준으로 하면은 8대가 하나의 기준이에요. 부대 운영 단위가. 네. 근데 얘가 성능이 이제 완전 차원이 다른 그 항공기다 보니까 6대도 충분하다. 어. 근데 이제 그 규격으로는 충분한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P3CK를 대체하려면은 별도로 또 그걸 완전 리플레이스 하려면은 더 사야 되죠 앞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코로나 나기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더 사야 된다. 장기 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다 우리 포세이돈으로 바꾸자. 그 프로펠러기를. 그래서 계획이 이제 그렇게 해군에서는 있었고 그런데 중간에 우리 수송기 운영우 네네. 수송기 얘기했었죠. 예, 예, 그 카이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수송기를 먼저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개조해서 한국형 대잠초 얘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다음 만들어 줄게. 좀 기다려. 그냥 6대 산 걸로 만족해. 기다려봐. 그래서 좀 그런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저기 있죠. 충돌하는 면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아, 근데 그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서울 에어쇼에서 이제 이번 올해 2023년 서울 아덱스 에어쇼에서 더 구체화된 계획 프로젝트 얘기를 이제 발표할 거예요. 네. 그 우리 그 카이에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네네.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포세이돈을 추가로 도입하기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내 때문에. 국산을 개발해주겠다. 기다려 기다려라.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라. 아, 기다려라. 기다려. 아. 더군다나 저 아랍에미레이트가 돈 대기로 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MOU를 맺었잖아요. 아 수송기 예, 협약을 맺었죠. 저쪽은 돈 많은 산유국이니까 돈 네네. 되면 우리 금방 만들어. 야. 그거 수송기를 일단 만든 다음에 거기를 뜯어 고쳐서 대잠초계기도 한국형 대잠초계기도 만들어 줄 테니까 기다려. 기다려라. 그 사이에는 6대 가지고 잘 쓰면 돼. 근데 이제 그 뭐 우리 한국형 수송기가 목표 연도가 나오는 게 마치 우리 한국형 항공모함처럼 뭐 2032년, 33년 그때 이제 뭐 출시를 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얼충 뭐 기다리면 또 맞출 수는 있는데 세월은 금방 흘러가니까. 그리고 P3CK는 어차피 2030년이면 무조건 도태를 시키기로 했고 네네네. 그 썩은 비행기 있죠. 네네네. 별로 좋은 비행기 아니에요. 센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체 전반적인 항공기로서. 그래서 이게 얼충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많이 기다렸어요. 포세이돈 언제 들어오나. 그래요. 작년에 사진이 공개된 이후로 네. 저 1년 후면 들어올 텐데 지금 2월 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만 그러니까 딜레이, 지연이 되는 거죠, 몇 달. 자 꽃피는 네, 봄, 예, 벚꽃이 막 휘날리는 그 찬란한 봄에 들어온다. 5월이면 또 좀 더워지기 시작하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SLBM 발사하는 거 그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로미오급들 때문에 아주 여러 척의 그 잠수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포세이돈이 들어오면은 어떤 전력 효과, 상승 효과는 있죠. 그리고 이제 먼 훗날 2030년대 후반이 될지 모르겠는데 항공모함 어떤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 초계기, 장거리 초계기도 하여튼 확실한 전력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베이스를 깔고 전력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장만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30년대 과연 이제 항공모함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하여튼 이게 미리 쌓아 놓아야 되는 전력이 해상 초계기. 전문적으로 말씀 아까 하신 대로 대잠 초계기. 대잠 초계기.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한 2024년 후반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년이요. 내년 후반이죠. 네. 들어오기 모습이 나타날 헬기가 아주 최신형의 MH601 로미어 대잠 헬기. 아 대잠 헬기. 예, 그 로키드 마틴사의 대잠 헬기 아주 최신형. 그 정도면은 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대잠 헬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 항공, 해군 항공 지금 사령부지만 항공대부터 30년 전부터 그거를 가지고 30년 전부터. 그거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맨날 오매불만 했었어요. 야. 그래서 그 버전이 그동안에 예. 많이 진화가 됐죠. 뭐 처음에는 SH60B, 그다음에 SH60F,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주 멀티한 MH60R. 그래서 이게 지금 R 버전. 이게 발주가 돼서 이제 만들고 있을 거야. 아마 재료들을 이제 다 받아서 막 엔진 생산해서 만들고 있어서 그 모습이 등장하려면은 내년도 후반은 가야만. 아 내년도 후반에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군항공사령부 작년에 여름에 창설했던 이제 목표가 일단은 1차 목표가 포세이돈과 그 새로운 전력 포세이돈과 MH90 로미오 헬기 그걸 이제 다 결합을 시키면 이제 그 전면에 내세우는 전력이 최신 전력이 되죠. 아 네. 그 기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이제 좀 2성급으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현재 뭐 예.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는 가라앉았죠. 이슈가 가라앉아서 조용합니다. 많이들 조용합니다. 예,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올해 뭐 6월달에 부산에서 또 열리는 해군 수조 마덱스. 마덱스. 예, 그때 이제 모형을 다시 공개할 예정인데 뭐 현대중공업이나 좀 더 이렇게 다듬은 모형. 우리가 재작년에 본 모형 말고. 네네. 그래서 그때가 다시 또 이슈가 또 살아날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전까지는 포세이돈이 이제 해군 전력에서는 좀 새로운 따끈따끈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서 바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 네, 또 최근 이슈 하면은 또 우리 안승범 대표님 아닙니까? 네, 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예. 묻히기 전에. 아 근데 다행인 게 예. 뭐 그걸 처음에 이제 지난주 얘기 들었을 때 3월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어제 알아보니까 좀 2달 딜레이 됐다. 어제 그랬대요. 어제 뭐 그 만드는 공장에서 어제요. 예, 5월 달로 좀 지연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승무원 교육 훈련 뭐 그런 게 좀 미비한 게 있었나 봐요. 뭐 좀 시간이 며칠 더 필요하거나 뭐 한 달 더 필요한다든지 그래서 5월 달로 이제 인도하는 걸로 1호기를. 참 이 디펜스 타임즈 편집장이시면서도 대표이시면서 실제로 현역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을 크게 하시니까 네. 이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밀리터리 이슈들이 금방 이 슈퍼소닉 TV에 지금 아주 연결이 팍팍 됩니다. 아니 그래도 알려드리고 예. 그 10월달에 그 서울 아덱스 그래도 이제 마스크 어느 정도 해제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제됐죠. 성남 예. 그 공항에서 활주로 해서 어떤 미 해군의 포세이돈은 아닌 네. 대한민국 해군의 포세이돈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태극 마크가 새겨진 것을 네. 공개가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이제 KC-330 공중급이기 공군의 어떤 여객기 형태의 항공기들이 나란히 쫙 이슈가 될 수 있는. 재작년에 서울 에어쇼 아덱스는 사실 수송기 쪽에 좀 맞춰져 있었어요. 수송기나 VIP 항공기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10월 네. 달이라는 거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지원기, 전자 항공기들, 지원기들 그런 센서를 탑재하는 항공기들이 네네. 이제 쫙 나열을 할 수 있죠. 이번 10월달 기대됩니다. 일반 우리 이제 뭐 관람객들이 좀 네. 접할 수 있는 게 포세이돈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개해야죠 또. 네. 자, 오늘도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정보로 이렇게 전달해 주신 안승범 대표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